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전기기기를 같이 공부하고 있는 최희동 선생님입니다. 지난 시간에 유도전동기 개론 영상 잘 보셨나요? 한 7분 안쪽으로 편성된 영상이기는 하지만 유도전동기의 거의 모든 내용이 전반적으로 다 담겨 있기에 짧은 영상이지만 여러분들 유도전동기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드리고자 짧은 영상을 제공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간서부터는 제4장 유도 전동기에 대한 내용을 저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기 때와 마찬가지로 교류 회전기기예요. 유도 전동기도. 그리고 선생님이 1학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2학기 때도 동일하게 지필평가에서 100점 맞은 사람에게는 이벤트로서 만원짜리 문화상품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각설은 여기까지 집어치우고요. 오늘서부터 배우는 유도전동기 어떤 내용들이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교과서 188페이지하고 189페이지 두 페이지에 걸쳐서 유도전동기에 대한 어떤 키워드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걸 잠깐 같이 보면서 가겠습니다. 자, 188페이지하고 189페이지를 보면 선생님하고는 조금 이제 뭐 화면은 다를지는 몰라도 선생님하고 여러분들 책하고 선생님이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옮겨온 거예요. 좀 색깔만 다른 거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유도 전동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뭘 배울 것이냐. 첫 번째, 당연히 원리와 구조. 원리가 뭔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구조. 당연히 교류 회전기기니까 동기기, 1학기 때 배웠던 동기기하고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전기를 받는 곳, 즉 자기장을 생성해 주는 부분이 있겠고, 그 다음에 뭐 회전하는 부분이 있어야 전동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구조도 분명히 어떤 전기를 받는 부분, 그 다음에 회전하는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보통 돼 있을 거다.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도전동기 이론 부분에서는 이제 회전수. 자, 회전수 우리 이미 배웠어요. 동기기에서 회전수라는 걸 배웠고, 그 다음에 여기 재미난 게 하나 나옵니다. 슬립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슬립. 자, 이게 1학기 때 배웠던 동기기하고 조금 다른 점입니다. 유도전동기에는 슬립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등가회로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등가회로. 그러면 당연히 유도전동기도 등가회로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등가회로를 배우고, 유도전동기, 동기기에도 종류가 있었습니까? 뭐 종류를 세분화할 수 있다면 세분화할 수 있겠지만은 동기기에서는 종류를 배운 적은 없어요. 동기 발전기의 종류 또는 뭐 동기 전동기의 종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지어서 배운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유도 전동기는 종류가 단상 유도기가 있고 삼상 유도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삼상 유도기에서 나오는 어떤 비례추이라고 하는 부분까지 새로 나온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삼상 유도기를 배울 때 비례추이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동법이 있습니다. 유도 전동기를 시동할 적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에요. 동기기, 1학기 때 배웠던 동기기에서 본다면 동기기는 스스로 회전할 수 있는, 스스로 기동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자기동법이나 여러 가지 기동법을 사용해 가지고 기동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유도 전동기에도 기동법이 있는데 그 기동법이 예를 들어서 회전하는 회전자가 농형으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권선형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기동법이 조금 달라지게 돼요. 그 다음에 뭐 운전 및 시험은 우리가 요번에 다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도 전동기는 속도 제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속도 제어가 가능하다. 1학기 때 배웠던 동기기는 속도 제어를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렇죠. 동기기는 속도 제어를 할 수 없다가 가장 큰 단점이었습니다. 왜 그랬었죠? 동기기라고 하는 것은 동기 속도로 회전하기 때문이죠.
동기 속도로 회전하니까 동기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거는 주파수하고 극수인데, 극수를 제어하자니 물리적으로 뭔가 N극하고 S극의 수를 물리적으로 회전하는 중간에 변동을 시켜줘야 돼요.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뭐 N극 S극이 뭐 2극짜리가 있고 4극짜리가 있는데 갑자기 4극짜리를 2극짜리로 줄일 수 있나요? 그 구조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동기기 같은 경우에는 속도 제어가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주파수는 공칭 주파수가 60Hz입니다. 그걸 또 주파수를 변환을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동기기에서는 속도 제어를 못했지만 유도기에서는 속도 제어를 할 수 있다. 아유, 그렇기 때문에 이 속도 제어 때문에 우리가 유도 전동기를 실생활에서 거의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개론 영상에서 보면 유도 전동기가 우리 일상생활에 차지하는 부분, 부하의 입장에서 사용하는 부분은 거의 50% 이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만큼 유도 전동기는 실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름철에 사용하시는 선풍기, 그 다음에 뭐 헤어드라이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냉장고에 있는 뭐 이제 어떤 모터들 전부 다 유도 전동기예요. 그만큼 범용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유도 전동기를 멈추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동 방법, 발전 제동, 역상 제동, 회생 제동, 이거 이미 배웠습니다. 직류기 할 때 발전 제동, 역상 제동, 회생 제동에 대한 내용을 배웠어요. 그래서 뭐 특별하게 다른 거는 없지만 얘는 유도 전동기는 슬립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고, 그 다음에 비례추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고, 속도 제어가 가능하니까 속도 제어 어떤 형태로 갈 것이냐, 요것 정도 요렇게 좀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면 되겠구나 라고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유도 전동기의 원리와 구조,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낌이 벌써 받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기 글에 보면 말이죠. 동기기는 동기 발전기하고 동기 전동기로 나눠졌었는데 유도기는 지금 딱 보니까 뭐만 나와 있어요? 유도 전동기만 나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유도기는 발전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예. 유도기를 발전기로 사용할 때는 효율이 엄청나게 떨어지기 때문에 발전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도기는 전동기로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교재 190페이지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도 전동기의 원리와 구조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91페이지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유도 전동기의 원리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유도 전동기는 어떤 건지 한번 이 책에 나와 있는 글을 읽어 볼게요. 유도 전동기는 어떻다? 구조가 간단하다. 구조가 간단하다. 그래서 고장이 적고 경제적이다. 경제적이라는 얘기는 즉 저렴하다라는 얘기예요. 가격이 싸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널리 사용됩니다. 그리고 유도 전동기의 원리는 아라고 원판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밑에 나와 있는 이 아라고 원판의 회전 원리, 그 다음에 위에 나와 있는 유도 전동기의 원리는 서로 같은 거예요. 유도 전동기의 원리가 바로 아라고 원판의 회전 원리, 답입니다. 그 다음에 아라고 원판 회전 원리는 누구의 원리냐라고 물어봤을 때 유도 전동기의 원리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아라고 원판이 회전하는 거는 여러분들 가정해 보시면 적산전력계라고 있어요. 보통 아파트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관문을 나서면 벽에 전기를 얼마만큼 썼느냐라고 표시를 해주는 이렇게 원판이 돌아가는 검정색 어떤 이렇게 표시가 붙어 있는 원판이 빙글빙글 회전할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전기를 많이 쓰고 있다면 그 원판이 빠르게 회전하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 전기를 적게 사용하면 그 원판이 서서히 도는 그런 원판이 바로 아라고의 원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적으시면 돼요? 유도 전동기의 원리에다가 화살표 딱 해놓고 어떻게 아라고의 원판이라고 적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라고의 원판 회전 원리에다가 밑줄 그어놓으시고 여기다가 화살표 해놓고 이게 누구의 원리? 유도 전동기의 원리다 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끝나요. 자격증 시험이나 어떤 시험에서도 유도 전동기의 원리를 물어본다? 그러면 아라고의 원판 실험입니다. 그 다음에 아라고의 원판 실험이 누구의 회전 원리냐라고 물어본다면 유도 전동기의 회전 원리입니다. 이렇게 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는 끝났어요. 여기서. 네, 답을 드렸습니다. 유도 전동기의 원리는 뭐다? 아라고 원판의 회전 원리다. 또는 회전 실험이다. 이렇게 답하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아라고 원판이 이 아라고라고 한 사람이 실험한 거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교과서를 통해서 보죠. 자, 아라고라는 사람이 이런 실험을 한 거예요. 무슨 실험이냐면, 자, 요 그림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축에다가 얇은 구리 또는 알루미늄 원판을 이렇게 가벼운 원판을 뒀어요. 그리고 이 연구자석을 이용해서 당연히 시계 방향으로 연구자석을 이렇게 지금 이동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원판을 따라서 이동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N극에서 S극 방향으로 자기장이 나가고 있겠죠. 그죠? 연구자석이니까요. 그래서 나온 게 첫 번째 이 그림입니다. 자, N극, S극의 이 연구자석을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킨다라고 하면 무슨 일이 생겨요? 자,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법칙이에요, 이게? 자기장 영역 안에 있는 도체에 뭘 가하면 힘을 가하면 그 도체 주변에는 기전력이 발생한다는 원리입니다. 자, 그럼 보죠. N극과 S극 연구자석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 이 알루미늄, 구리 알루미늄 원판은 이 하나하나 이 전체가 아니라 이 영역, 자기장 영역 안에 있는 요 도체 있죠. 요 살짝 이 가려진 부분. 이 가려진 부분은 도체예요. 그럼 도체. 그러면 도체의 입장에서 보면 자석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고 했을 때 도체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도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석을 가만히 있게 둔다면 도체가 윗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죠. 즉 자기장 영역 안에서 도체가 움직이면 도체에는 뭐가 기전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그걸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따라서 정리를 하면 기전력이 원통의 안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기전력이 나타나게 되죠. 근데 안쪽 방향으로만 계속 가나요? 아니죠. 얘는 계속 자석은 회전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회전하니까 맴돌이 전류가 생기는 거예요. 맴돌이 전류가 밑에처럼. 그러면 이 맴돌이 전류 도체에 기전력이 발생했죠. 그러면 봅시다. 다시 따져주면 자기장 영역 안에 있는 도체에 기전력을 가하면 그 도체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회전한다. 회전하는 힘이 발생한다 그랬죠. 그래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과 왼손 법칙이 공존하는 실험이 바로 이 아라고의 원판의 실험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요런 실험이에요. 즉, 여기 있는 맴돌이 전류라고 하는 것, 연구자석을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켰지만 안에서 이 원판 안에서 맴돌이 전류가 발생하고 그 전류는 다시 어떻게 이 안에 있는 원판에 회전력을 발생시키더라 라는 거예요. 근데 그 회전이 봅시다. 어떻게 방향으로 가냐. 지금 자석을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켰죠. 그랬더니 최종적으로 원판은 어디로 돌더라? 힘이 이쪽으로 아래쪽으로 작용했잖아요.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똑같이 돌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개론 시간에 당연히 그럼 이 회전
자석이 회전하는 속도하고 원판이 회전하는 속도는 같을까 다를까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거기서도. 그러면 같을까요? 과연 다를까요? 좀 다를 거라는 거죠. 그것을 바로 슬립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또 배우는 시간이 있을 거니까 좌우지간 아라가 원판은 영구자석으로 움직이니까 원판이 따라서 움직이더라. 어떤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따라서 움직이더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웠던 내용 정리하도록 할게요. 유도 전동기의 원리는 누구의 원리다? 아라고 원판의 회전 원리랑 같다. 아라고 원판의 실험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라고 원판의 실험 내용은 선생님이 방금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유도 전동기라고 하는 것은 그 구조적으로 어떻게 되냐, 이렇게 삼상 결선합니다. 삼상 결선을 하는데, 그럼 요 공극 안에, 이 공극 안에서 어떤 자기장이 발생하냐? 회전하는 자기장이 발생합니다. 회전하는 자기장. 그래서 자기장이 회전하는 속도를 우리는 1학기 때 동기 속도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 시간에도 이 회전하는 자기장, 용어 설명에서는 RMF라고 그랬죠. RMF, 로터리 모티브 포스, 로터리 마그네틱 필드라고 그랬죠. 회전 자기장이 회전한다. 그 회전하는 자기장은 삼상의 위상이 120도 차이가 나니까 각 상이 그거에 따라서 요런 자기장이 나타나더라. 영상에서도 봤고, 우리가 1학기 거의 마지막 시간에 동기기의 회전 자기장, 그럼 동기 속도라고 하는 정의를 선생님이 설명을 드릴 적에 그 동기 속도의 정의가 바로 회전 자기장이면서 이 회전 자기장은 유도 전동기에서 분명히 다시 사용될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을 드리고 1학년 때 마무리를 줬었어요. 그래서 회전 자기장에 대한 모습까지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질문을 하나 드렸어요. 자기장이 회전하는 속도와 원판이 회전하는 속도는 같을까 다를까? 당연히 다르다는 거죠. 원판이 자석을 따라서 돌더라. 어떤 따라서 도는 거니까 종종 쫓아가는 건데 같은 속도로 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영상에서도 이미 앞에서 보셨을 겁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유도 전동기의 회전 원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유도 전동기의 구조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